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요일 오후이고요. 드디어 영어 회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 명을 보시면 있잖아요. 축구선수, 피겨퀸, 그리고 이분은 프로게이머. 각자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그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뭔가 답이 나올 거잖아요. 모두 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한번 다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원어민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학한 사람들. 세 번째, 뭐 영어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외 기타 등등인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들이 있겠죠. 먼저 원어민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거기서 태어나서 당연히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유학파들이 잘하는 이유 역시 좀 늦었지만 이야기를 해야 됐었기 때문이고, 그 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의 컨텐츠 이런 거에 좋아가지고 그거를 맨날 시청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영어를 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과 친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대회나 이런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영어를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저는 짜잘한 경우들이 모여가지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노력이라는 거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영어가 다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은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필요해서 한국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 언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의 일단 수단에서 시작하는 거죠.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속에서 강력한 필요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미국 드라마의 컨텐츠를 좋아해서 그거를 무조건 나는 이해를 했어야 했다. 그럴 때 이제 영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영어란 거가 디딤돌에 있었고, 듣고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게 된 거죠. 유학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가서 생활을 하면서 굳이 매일매일 난 영어를 배워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학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소통이 되도록 맞춰가다 보니까 영어라는 언어의 수단이 점점 그 필요를 따라오게 된 거죠. 사실은 모든 언어가 그래요. 여러분, 모든 언어는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정말로요. 본인의 어떤 목적이 여기에 있고 요거를 내가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가 있을 때 영어가 느는 거지, 이 영어 자체가 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목표가 되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특히 저희 한국인들에게 많이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목표로 생각하고 내가 영어 회화 실력을 계속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진을 하면요, 이게 이미 학문이 되는 거예요. 영어 회화라는 게 학문이 되는 순간 이게 좀 무겁게 느껴지고, 또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좀 무거운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있죠,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영어 회화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회화의 능력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Hey, what do you wanna have for lunch?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영어지만 Hey, you lunch? Did you have? Okay? 비빔밥? Okay? Good?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도 영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장을 구성해가지고 쫙 똑바로 완전하게 말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말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게 되게 엉망인 영어일지언정 내가 자유롭게 뱉어내는 거부터 시작돼야지 거기서부터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정리하지만, 그 영어가 는다는 느낌은 내가 산속에서 정신수양을 이렇게 막 하면서 영어야 늘어라, 영어야 늘어라 하면서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허접하지만 일단 내 피로를 충족시키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면은 일단 그 동기를 찾는 게 최우선이에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오타쿠가 일본어 제일 빨리 배운다는 거는 팩트죠. 반박 불가예요. 나라는 사람을 영어가 필요한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영어를 말하려는 자기의 요인은 남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80~90%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부가적인 그 팁들이에요. 나머지 그건 이제 국내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팁을 한번 다 풀어볼게요.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Fluency고요, Diction, Expression이에요.
근데 fluency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을 했었어요, 친구들과.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이유가 저의 성격에 되게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자기에 맞는 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저희 성격이 되게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이렇게 생각이 많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토론한다는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토론이 좋아서 영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 차이를 꼭 아셔야 해요. 또는 나중에는 이제 뭐 학교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스피치 대회 같은 데를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대본을 외우고 열심히 이렇게 계속 말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이것도 다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요. 친구를 사귀던가 학원을 끊던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두 번째 이제 딕션인데요. 생각보다 은근 있잖아요. 내가 외국인한테 막상 말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똑같이 발음했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지? 대체 왜? 우리의 발음 습관 때문에 영어만의 발음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그것도 3개의 팁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음절 구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거 발음해 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Bruno Mars라고 해요. Bruno Mars. 그게 아니라 Bruno Mars. Bruno Mars. 근데 영어와 한국어에서 음절이 나뉘는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6음절 단어죠. 근데 영어로는 Bruno Mars 3음절인 거예요. Bruno Mars 하면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English 4음절이죠. English 2음절이죠. 두 번째, 한국에 없는 발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I랑 E 같은 소리 차이. 난 서울에 산다. I live in Seoul. 난 서울을 떠난다. I leave Seoul.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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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다른 거죠. 그리고 R이나 F, V 같은 거는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과 다르게 잘 발음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런 것까지 차마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냥 그래도 일단은 뭐 찍기를 했으니까 다 말해볼게요. 한국어는 소리를 내는 소리가 되게 건조해요. 약간 다운되어 있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영어는 소리가 많이 떴다가도 내려왔다가도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What? Hey, how are you? What are you up to? I just had a lunch. It was really good. 음의 높낮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어도 물론 와 이거 진짜 좋아 높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영화 바람 보시면은 마, 니 거짓말하나?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요거는요,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서 액센트의 변화가 다이나믹하다. 그 차이를 아시고 본인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해주려고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기 편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표현들이에요. 표현들. 내가 얼만큼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서 적합한 표현을 할 수 있냐, 그 차이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단어로만으로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쉼없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힘드네요. 영어로 I'm hard 라고 하지 않죠. I'm hard 라고 하면은 말이 이상해져요. 우리 같은 이제 주체가 힘들어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making video is hard 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I'm hard라고 하면 오히려 변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실제로 사용한들은 이제 표현들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expressions라는 거는 이걸 익힐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건데요. 미키 서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살면서 도움이 됐었냐면, 첫 번째는 힙합이었어요. 힙합 랩 가사.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 랩도 들을 때도 있고 한국 랩에서도 나오는 것들로 배울 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였어요. 해외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늘었어요. 케이시 나이스텟, MKBHD, 니가희가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영어를 공부하려고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해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됐으니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결국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채널이 영어 팁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영어를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까지 영어 공부 팁이나 영어 회화 팁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해서 제가 아는 거는 한번 여과 없이 알려드려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봤는데요. 도움이 되는지 괜찮은지 별론지 알려주세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